문제에서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공위성 얘가 지금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나뉘게 되면 이 등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등속도야 등속력이야. 우리가 말할 때 속력이랑 속도라는 걸 같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뭐였는데?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뭐? 변이 이렇게 되는 거였었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등속력 운동부터 먼저 보자. 등속력 운동이라는 얘기는 방향과 관련이 있다 없다. 방향이랑 관련이 없어. 방향이랑 관련 없이 어떻게 되는 거? 일정한 속력으로만 가는 거. 그러니까 직선이든 곡선이든 여하튼 빠르기가 일정한 거 되는 것이고 등속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등속도 운동은 그때 쌤 얘기할 때 속도라는 거는 뭐랑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 빠르기도 있고 모두 같이 있었는데 속도는 빠르기랑 운동하는 방향이 같이 있었다. 맞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랑 방향이 일정하다 보니 빠르기만 일정하면 이건 무슨 운동이야? 등속력 나아지게 되는 거 맞아? 맞나? 그 다음에 방향이 일정한 건 뭐? 무슨 운동밖에 없대?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 그렇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항상 뭘 해야 된다고?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등속력 운동은 직선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직선이든 곡선이든 빠르기만 똑같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인공위성 운동 같은 얘는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운동을 하고 있고 그럼 얘는 등속도 운동이라 해야 돼? 등속력 운동이라 해야 돼? 원운동은 계속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데? 바뀌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 요런 방향으로 본다면 요 지점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데? 요때 운동 방향 이거의 접선. 맞아? 그럼 요 지점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데? 요거의 접선.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운동이 되는 거라고? 등속력 운동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에서 인공위성의 속도를 일정하든 맞아 틀려? 속도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니은에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과 인공위성이 작용하는 알정의 방향 같다. 자,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운동 방향. 원운동에서의 운동 방향은 곡선이나 원운동에서의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 했냐면 접선의 방향이라. 접하는 선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주면 돼. 얘가 운동 방향이야. 그러면 요 지점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접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러면 이런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힘은 어디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원운동하도록 해주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슨 힘? 구심력이 작용하게 돼요. 구심력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원운동 시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 내가 주는 요 힘, 이게 구심력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인공위성일 때 이거의 구심력은 뭐랑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랑 이거 뭐지? 인공위성 사이에 만유력이랑 구심력이랑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 맞아요? 이해가 돼? 맞나? 그래서 지금 보면 구심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니은이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귿에서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의 크기와 인공위성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 서로 같다. 맞지? 이건 무슨 법칙이 돼? A가 B에 가는 힘과 B가 A에 가는 힘이 서로 같다. 이거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러니까 항상 같아져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럼 4번 됐어요? 그 다음엔요. 저기 10번까지 질문요. 7, 8, 9 7, 8, 9 6번도 6, 7, 8, 9 10번은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죠. 해야 돼요? 네. 6, 7, 8, 9, 10 됐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끝까지 다 하면 안 돼요? 어? 여기서 끝까지 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까지 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6, 7, 8, 9, 10 다 하자고. 아니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번까지 다? 아, 네. 네. 뭐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보지. 6번. 6번은 뭐지? A, B가 서로 적정한 상태에서 힘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A가 등가 속도 직선으로 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얘가 A고 얘가 B야. 얘가 2M이고 M인데 여기다가 얼마? F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질량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요 F라는 힘이 A랑 B에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이때의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지. 가속도 어떻게 돼요? F는 MA다 넣어주면 되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였고 질량이 얼마야? 2M 더하기 M 되는 거 맞나? 그럼 가속도.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3M분의 F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가속도가 3M분의 F라는 얘기는 A의 가속도도 3M분의 F고 B의 가속도도 3M분의 F인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게 됐잖아.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니은에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서로 같다. 자, R자임이라고 물으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 F는 MA. 맞아요? 그러면 A의 R자 힘이라고 나와지게 되면 A의 R자임이라 나와지게 되면 F는 MA라는 꼭 이거일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적어봐. A의 R자임은 우리가 약자로 쓰면 FA라고 쓸 수 있을까? FA가 A의 R자임이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곱하기 뭔데?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이렇게 먼저 써주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A의 R자임, B의 R자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R자임이 F는 MA라는 것도 생각하기도 힘든데 A의 R자임이랑 B의 R자임이랑 하게 되면 머릿속에 얘가 막 맴돌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구별을 지어주게 되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MA 곱하기 A의 가속, 그러니까 A의 가속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A의 질량이 지금 얼마였지? A의 질량 2M 곱하기 가속도 얼마? 3M분의 F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F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FB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얼마일까? 3분의 F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그럼 R자임이 같아요? 아니죠. 맞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네. 요 F라는 힘이 이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네 둘이가 같은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 가속도가 같으니까 뭐가 커지면 질량이 커지면 작용하는 힘도 어떻게 된다고?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F는 MA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질량이 커진 것만큼 힘 작용하는 힘도 커져. 그런데 이거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A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의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2대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대 1이 되려고 하니까 3분의 2F 3분의 F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도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다 나왔네. A가 B에 작용하는 힘. 자 지금 보면 3분의 2F라는 거는 A에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죠? 맞지? 그러면 A가 지금 받은 전체 힘은 얼마인데 F라는 힘을 받았잖아. F라는 힘을 받은 것 중에서 3분의 2F를 썼어. 그럼 그 나머지 힘으로 B에 작용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얼마일까? 3분의 F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B를 미는 힘은 3분의 F. 그럼 B가 A를 미는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은 3분의 2F일까? B가 A를 미는 힘도 얼마? 3분의 F. 이게 뭔데? 무슨 법칙이었어?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러니까 A가 B에 가는 힘과 B가 A에 가는 힘은 서로 같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게 둘이가 힘이 같다 해서 얘가 정지 상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게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의 힘은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더할 수가 없다. 왜 없다 돼?
A가 B에 가하는 힘. 그럼 힘이 어디 작용하는 거야? B에 작용하는 거고 B가 A에 가하는 힘. 그럼 힘이 어디 작용하는 건데? A에 작용하는 거니까 서로 작용하는 곳이 다르니까 힘을 더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합력이 0이 아니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 나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완전 쫄깃쫄깃하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답밖에 없는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쫄깃쫄깃해서. 이야. 네. 이러다 틀리면 아니면 쪼개겠다 그죠? 얘가 A고 얘가 P고 틀릴 것 같아. Q고 여기가 R이야. 그런데 거리가 D로 똑같아. 여기 B가 있대. 말이 이렇게 기노. 그런데 A, B가 같이 움직인대. 그래 빗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B를 Q에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뭐라대? 가만히 놓는다. 속도가 뭐다? 0이다. 그럼 이때 속도가 B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라고?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그런데 얘네들이가 같은 빗면이야. 그럼 우리 그 전에 빗면 얘기했지만 같은 빗면일 때는 뭐가 같대? 항상 가속도가 같다. 질량이 달라도 위치가 달라도 가속도는 항상 같다. 기억나? 그래서 가속도가 같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R에서 만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리가 B로 똑같고 똑같은 시간 동안 A가 여기 올 때 B를 가만히 놔왔는데 B는 D만큼 움직였고 A는 2D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맞아? 그러면 기억에서 봐봐. R에서 만나기 직전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계산하기 전에도 기억은 틀린 거야. 왜?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니은에 P에서 R까지 A의 평균 속력은 Q에서 R까지 B의 평균 속력의 2배이다. 이걸 또 계산해 봐야 되겠네. 평균 속력이 나아지게 되면 뭐가 나아질까? 거리가 되잖아. 나 그래프로 풀어도 돼요? 혹시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만들고 왔습니다. 네. 편한 대로 가겠어요. VT.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B 그래프라면 시간이 T일 때 이때 속도를 여기 도달할 때 속도를 V라고 하자. V라고 하자. 됐어요? 그러면 이거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라고? D가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게 없나? 그 다음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A는 이렇게 되겠지. 처음 속도가 P에서부터 똑같은 시간 동안 가잖아. 그죠? 맞죠?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2D가 돼. 맞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값 0에서부터 V까지 평균이 얼마지? 2분의 V지. 2분의 V 곱하기 시간 T를 하는 게 뭐랑 같아져야 된다고? 이동한 거리 D로 돼야 된다고. 얘가 지금 B인 경우죠. 맞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균 속력에다가 전체 시간을 곱해주면 움직인 거리 D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 A를 하나 더 적으면 A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곱하기 T를 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2D가 돼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똑같잖아. D도 똑같잖아. 그러면 뭐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이 곱한 게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걸 해버리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V가 돼야 되지 않아요? V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적은 게 이거 뭐였지? A의 무슨 속력? 평균 속력이야. 왜 평균인지 알겠나? 평균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총 이동 거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A의 평균이 뭐라고? V가 된다고. 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 계산이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평균 속력은 P에서 R까지 A의 평균 속력은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이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기울기를 보자. 요거를 V1이랑 하고 얘를 V2로 할게요. 이래도 되겠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 가지고 우리가 뭐가 나아지게 되냐면 A의 평균 속력은 V였어. 얘는 2분의 V1 더하기 V2를 한 게 V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V1 더하기 V2는 얼마다? 2V다. 요 식이 하나 나아지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가 뭐니까? 가속도니까 A와 B의 가속도는 같잖아. 그죠? 그럼 시간 t 동안 B의 가속도는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B 빼기 0. 이거랑 A의 가속도는 T분의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 맞나? 그럼 T가 없어지게 되고 V2 마이너스 V1이 뭐랑 같다고? V랑 같아지게 된다. 얘네들이 식을 연립해주면 위아래를 더해주게 되면 T가 이거 없어지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V2가 얼마? 3V가 되는 거죠. 따라서 V2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V. 그럼 V1은 얼마가 되겠니? 2분의 V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래서 R에 도달할 때 R에서 만나는 순간 A가 B의 2배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 풀이가 좀 적어주실까요? 쉬는 시간 하자고. 좀 전에 시작했는데 네? 문제 2개 풀었는데 50분. 우리 풀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지해주세요. 정지 좀 해주세요. 9번 문제를 보면 그림 가는 물체 A가 빗면과 나란한 실로 저울 위에 놓인 물체 B와 연결되어 정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려. 정지.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2kg인데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측정된 건 2N이야. 2N이고 여기 물체가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 주량 2kg, B는 얼마인지를 몰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에서는 가에서 줄을 끊었어. 가에서 줄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B는 저울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는 2kg인데 가속도가 얼마다? 이쪽으로 4m/s 제곱으로 가고 있다. 맞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만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지금 가에서 이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가속도가 있지. 가속도 크기 얼마야? 4m/s 제곱인 거 맞아? 그러면 A가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데? 힘은 MA니까 2 곱하기 4니까 얼마? 8N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지금 A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8N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돼 있었다고? 정지하고 있었대. 그럼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정지가 될 거 아니가. 맞나? 그럼 내려가는 힘이 8N이니까 이 실에서 위로 당기는 힘도 얼마? 8N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줄이 8N이니까 이 물체를 위로 올리는 힘도 얼마? 8N이 돼야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B가 이 저울을 누르는 힘이 몇 뉴턴인데? 2뉴턴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2뉴턴 지났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B도 지금 정지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위로 올리는 힘이 8N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힘도 몇 N 돼야 되겠노? 2를 더한 게 8N 되었죠. 됐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몇 뉴턴? 6뉴턴 돼야지 8뉴턴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네. 네. 자, 그럼 기억에서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8뉴턴이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지금 가에서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데? 2뉴턴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몇 뉴턴인데? 6뉴턴이잖아. 같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저울을 직접 낸 힘의 크기는 10뉴턴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요. 맞겠죠? 왜 맞아요? 실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 저울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저울을 이렇게로 더 누르고 있는 거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10뉴턴이 되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돼? 됐어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나는 좀 이상한데 너희들 왜 된다 하지? 아니 왜냐면 자 봐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봐봐. 지금 이 상태로 얘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건데 정지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정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8뉴턴의 힘이 있으면 얘도 이쪽으로 8뉴턴의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얘가 지금 2뉴턴으로 누르고 있단 말이야. 이거 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전체 누르는 이게 6뉴턴이 아니라 8뉴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8뉴턴이 되고 이거 둘의 힘이 같은 8뉴턴에다가 저울을 더 누르고 있는 힘이니까 이 전체 힘이 더해서 10뉴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B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8뉴턴보다 조금 더 커진다는 거지. 2뉴턴만큼. 그만큼 이 저울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고 정지 상태부터. 알겠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는 안 되는데 뭐가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콕 집어서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 원래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B가 이렇게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똑같은 그림인데 얘가 지금 아까 8뉴턴 됐잖아, 그죠? 맞지? 근데 이 상태에서 정지가 되려고 하면 이쪽으로 얼마 있는 줌이 있으면 되는 거야? 8뉴턴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지금 요 가 그림은 뭐야? 이렇게 8뉴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이만 되면 이거의 전체 R점이 0이 돼버리라서 저울을 누르는 힘 자체가 없겠지? 없을 거잖아?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B가 이 저울을 2뉴턴을 더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8뉴턴만큼 잡아당기는 힘도 있는데 거기다가 2뉴턴만큼 저울을 더 누르고 있다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리는 힘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 10뉴턴이 되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만약에 이 저울에서 저울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B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 된다고? 8뉴턴일 거야. 저울의 눈금이 0이라면.
저울의 묶음이 0이라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울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도 B가 더 무겁기 때문에 2N만큼 더 저울을 더 누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B 자체가 받는 힘은 10N이 나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8N은 그 뭐지 위로 장전을 장력으로 쓰고 나머지 2N만큼 저울을 누르고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보면 그림과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사이에 압축된 용수철이 끼워져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A와 B를 연결한 실을 끊었어. 그러면 실을 끊어버리게 되면 얘들아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참 이렇게 딱 고정돼 있었단 말이야. 실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실을 끊으면 A는 어디로 가고? 이쪽으로 VA로 가겠지. 그 다음에 B는 어디로 가겠노? 이쪽으로 VB로 갔다 치자. 맞아?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 사이 단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사실 내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지사고 때문에 하는 거기는 하거든요. 기말에 들어가는 부분들일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게 실을 끊어버리게 되면 용수철이 A를 미는 힘이나 용수철이 B를 미는 힘은 서로 어떻게 되겠노? 같아지게 되지. 왜냐면 얘들아 용수철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가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압축된 걸 이렇게 탁 놓으면 얘가 한쪽만 늘어나진 않거든요. 용수철이 양쪽 다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맞지? 용수철을 압축시켰다 놓으면 내가 설사 이쪽만 됐다 그래도 이쪽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도 같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도 어떻다? 시간도 같아. 힘도 같고 시간도 같다고.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힘 곱하기 시간이 뭐였지? 힘 곱하기 시간 뭐였어요? 충격량.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MV-MV대로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A, B 모두 다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정지하고 있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 말고 속력을 곱한 거야. 지금 난 방향 고려 안 하고 있어요.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력 곱한 거랑 B의 질량에다가 B의 속력 곱한 게 서로 크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같아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뭐가 같아서? 충격량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이 같으니까 뭐의 변화량도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그래서 MV-MV제로에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나중 운동량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나눠졌고 그리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각각 서로 다른 벽에 충돌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어. 알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좀 해줘야 되겠지? 지금 요까지 적은 건 용수철에서 받은 거예요. 용수철에서 받은 거. 그랬을 때 나는 A, B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부터요. 그러면 A는 벽에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인데? A가 벽에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예요? A가 벽에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예요? V0 마이너스 V0 나중에 되는 거 맞나? 그럼 B는요?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 2V0 되는 거지 맞나? 그럼 질량은 누가 더 큰 거야? MA랑 MB랑 비교해주면 A가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에 대한 식이 1번, 2번 중에 하나가 나와지게 되겠지. A 질량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까지 지금 봤을 때 질량 관계를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하고 난 다음이야. 벽과 충돌한 후에 A의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A의 나중 운동량 얼마야? A의 질량 곱하기 A 나중
V제로 빼기 곱하기 마이너스 V제로 이렇게 나중에 되는 거 맞아? 그럼 뭐가 되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B의 충격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2V제로 빼기 MB 곱하기 2V제로 하니까 마이너스 4MB V제로 이렇게 나중에 되는 거지. 맞나?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A와 B의 질량비를 몇 대 몇인데 이걸 봤을 때 MA 대 MB는 몇 대 몇? 2대 1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 2대 1이니까 A의 질량 자리에 2를 넣고 B의 질량 자리에 1을 넣으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A가 가진 충격량 I는 4V제로로 쓸 수 있을까? 질량이 2대 1이니까 2kg, 1kg로 그냥 생각해서 넣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얘가 뭐랑 같다고? FT랑 같아.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은 FA가 되고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건데 A가 작용하는 시간 누가 더 큰지 모르네. 그럼 FA는 뭐분의 T분의 4V제로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럼 FB는 어떻게 되는 건데? 똑같네? T분의 4V제로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그래프를 봤을 때 접촉하는 시간은 누가 더 커요? TA랑 TB를 비교해주면 접촉하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 B가 더 길죠? B가 더 기니까 TB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FA랑 FB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지게 되는 건데 4V, 4V는 똑같은데 시간 TB가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더 큰 값으로 나눠주면 얘가 더 작아지게 될 거잖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사실 요런 유형들이 지금 우리가 익숙했던 약간의 킬러랑 비슷한 건 9번 문제 유형이나 7번 문제가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킬러 같은 느낌이라면 이게 그 뭐지 물리 같은 경우에 보면 킬러를 없애라 했잖아요. 킬러를 없애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엎어버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개념 두 개를 그냥 지금 보면 여기서 뭐 하나 알고 저기서 하나 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리가 킬러 문제들이 화학도 좀 그렇긴 했는데 물리랑 화학에서 킬러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었던 게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이게 뭐지? 문제를 푸는 스킬을 알아야지 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2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바뀐 유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가 계산적으로 막 어려운 킬러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킬러로 바뀌고 있고 화학 같은 경우도 공부를 좀 해봐서 알겠지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뭘 나오고 양적 관계 이쪽으로 킬러가 요즘 안 잡혀지고 오비탈로가 잡혀지고 있어요. 오비탈이나 원자 구조 이쪽으로. 그래서 조금 계속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사진 찍듯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조금 응용해서 푸는 거 좀 익숙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봤을 때 보면 박승민이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외워서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이거 문제 다 풀면 우리 마치겠다. 그죠? 몇 분이래 지금? 28분? 18분? 다 풀어도 50분 안 될, 50분 지날 것 같은데. 자, 11번부터 15번까지 질문이요. 11부터 15 11번 12 13 14 15 11, 12, 13, 14, 15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 내가 오늘 뭐 5일 동안 지금 뭐 3kg 뺐는데 뭐 근데요 빠진 게 원래에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쪘다가 빠진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시간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있잖아. 내가 원래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살을 좀 뺐단 말이야. 뺐는데 이게 어떠냐면 나 먹는 건 똑같은데 이게 살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너무 내 사생활 다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가 뭐 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만 좀 좋아하니까 이상하게 좀 되게 많이 늘어나는. 엄마가 이제 갑자기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데 왜 들어가시냐? 나이도 좀 많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부전 5기? 그러니까 신부전 5기가 어떤 신부전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지?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콩팥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5기라면 어떤 상태냐면 혈액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상태이시기는 해.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너무 오랫동안 그 병과 시달리고 있으셔서.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지금 좀 없기는 하거든. 왜냐면 내가 사실 왜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인데 안 궁금했어요? 나는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인데 학교 선생님을 하지 않고 학원 선생님을 했다는 게 좀 안 궁금했어. 궁금해요. 고맙다. 그런 리액션 좋아. 이게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알바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이제 3학년 이렇게 될 때 아빠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빠가 정치를 하셨어. 정치를 하시면 안 되잖아. 근데 정치를 하셨어.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이런 데 나가신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 엄마가 어떠냐면 되게 여장부 같은 느낌? 딱 내 같은 느낌이잖아. 복싱할 것 같고 막 이런 이렇게 등치는 작으신데 옆으로 이렇게 땅땅한 스타일이잖아. 왜? 좀 그런 거. 아빠는 사실 우리 아빠 약사시기를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약국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이지 이렇게 정치를 하실 스타일은 사실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지금 신부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때도 이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당뇨가 오신 거야. 급성 당뇨 6개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애들한테도 중학생 때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그때도 애들한테 혈당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사람 피가 그렇게 너무 쓰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호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병명을 모르는 거죠. 갑자기 혼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체크하다 보다가 혈당 체크를 하자. 그래서 혈당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여기다 이렇게 빵 찔러가지고 피 이렇게 해가지고 띡 이렇게 해서 피가 나와서 그 피로 혈당을 체크하는 거거든. 근데 엄마를 딱 찔렀단 말이야. 피가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고 찔렀는데 피가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이틀, 그 당시로 내 기억에는 하루가 이틀 동안에 식염수 말고 생리식염수 말고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만 계속 맞은 거야. 포도당 없이 그냥 피를 계속 식혀내려고.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으니까 손이 이렇게 붓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틀 정도 지나서 엄마 이렇게 손이 너무 퉁퉁 부었으니까 더 이상 주사를 맞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딱 한번 찔렀는데 피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여기 이 부분을 막 찌르는 거야. 왜 피멍 들었을 때 이렇게 부항 뜨듯이 왜 이렇게 한의원에서 막 찌르잖아. 왜 그렇게 하듯이 여기를 막 찔러. 엄마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비명도 지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찔러가지고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부터 피를 짜요 이렇게. 그러니까 치약 짜듯이 이렇게 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손 딸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해서 건져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끝에서 진짜 소금 덩어리 같은 빨간색 덩어리들이 툭툭 나오는 거야. 피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피가 그런 상태로 한 2, 3일을 있으니까 신장이 다 망가지는 거지. 우리 배웠던 네프론 한쪽에 100만 개 있는 그 네프론 그게 그런 피들을 감당을 못할 거잖아. 콩팥을 쉰다니, 델기문다니, 사부체 보건주머니 뭐 이런 것들 그게 100만 개가 있는데 그 안에 피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피가 그런 상태니까 이게 박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콩팥 자체가 그랬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 그 너희들 그 들어본 적이 있는 콩팥에서 좀 정지 좀 해줘. 그래서 재흡수를 시키는 거 있잖아. 되게 떡볶이는 다이어트 정기를 했는데 이제 다이어트 안 하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먹었어. 근데 나름대로 되게 엉망식으로 먹었어. 양배추 전도 해서 먹고 진짜. 양배추에다가 달걀 이렇게 해서 양배추에 달걀만 보면 되게 싱겁거든요. 근데 치즈, 체다 치즈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완전 맛있게. 근데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잖아. 이러면서 두부를 또 꺼내서 두부까지 넣어요. 그리고 떡볶이 먹어. 그냥 밥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아 백미밥 그런 쪽.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 먹기 싫어서 떡볶이를 먹어. 근데 그렇게 아직 안 했는데. 나 이거 풀어야 되는 거 맞지? 네. 아, 나 근데 이번에 진짜 큰일 났네. 뭐 왜 이렇게 이 바보처럼 헛소리를 많이 하지? 이걸 반 잘못으로 돌리면 나의 잘못인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준영인데 3초일 때 A의 속력을 계산하라고? 3초일 때 A의 속력을 계산하라고? 자,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있잖아. 힘과 시간 그래프잖아,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뭐는? 면적은? 충격량. 그럼 충격량이 얼마야? 2 곱하기 1 더하기 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2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거 약분되면 여기가 2고 2 더하기 7 하니까 9Nm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맞지? 충격량은 뭐에 변하냐? 운동량이 변하냐? 그래서 MV-MV0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맞나? 맞아요? 그런데 질량이 2라 그랬고 나도 속력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질량 2 곱하기 체온 속도가 얼마? 3. 맞아.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힘도 같은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오른쪽으로 주는 게 플러스니까 이대로 그냥 9. 충격량은 운동량 계산하면 9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V가 얼마? 9 더하기 6이니까 15 따라서 V는 얼마 되는데? 2분의 15m/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알겠어요? 충격량으로 풀어줍니다. 나는 충격량 풀기 싫어요. 그러면 잘 안 풀릴 거야. 틀려야지. 풀어볼까? 아니요. 풀어볼까요? 충격량 말고 아니요. VT 그래프로 싫어요? 아니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해야 된다고? 12번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는 구간 P를 지나 또 말이 기노 정지에 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로 됐다고. 등속도로 갔어. 오. 그래서 그런데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면적은 나왔네. 면적. 그럼 요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잖아. 그죠? 충격량이 얼마다? 6mV다. 근데 이 말은 A가 받은 충격량이 6mV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이 6mV면 B가 받은 충격량도 얼마? 6mV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볼 때 지금 요대로 본다면 어떤 거냐면 A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P 구간 동안 힘을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A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가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 B가 정지하고 있었단 말이다. 맞지? B가 정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A랑 B랑 한 덩어리로 같이 갔어.
이때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V 프라임이라고 일단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이 6MV라 했잖아, 그죠? 맞지? 그런데 B의 질량이 얼마지? 3M. 여기는 M이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때 B의 질량도 3M이잖아. 그지? 그러면 B의 충격량이 얼마였다? 충격량은 6MV인데 이게 뭐에 변하는 것 같다? B의 운동량에 변화량이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맞나? 그러면 B의 질량은 3M, B의 나중 속도는 얼마인데? B의 나중 속도 얼마야 지금 여기서? 얘가 나중 속도 아니야? 그래서 V 프라임 빼기 3M 곱하기 B의 처음 속도는 얼마인데? 정시항 썼으니까 0. 맞아?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M 곱하기 V 프라임. 따라서 V 프라임은 얼마? 1V로 나와지게 된다. 됐어? 그래서 V 프라임이 1V로 나와졌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나올 때 A 같은 방법으로 지금 B가 2V로 갔으니까 A도 이쪽으로 얼마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같은 한덩어니까 얘도 2V로 간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도 얼마? 6MV였잖아. 맞아요. 6MV인데 얘는 어느 방향, A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야? 오른쪽 왼쪽.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지. A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잖아. B가 이렇게 지금 힘을 가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6MV가 아니라 얼마 6MV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6MV가 돼야 된다고. 방향을 잘 봐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6MV가 되고,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근데 나중 운동량은 얼마인데? 2M 곱하기 속도가 2V였어. 빼기 M 곱하기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2'으로 그냥 잡을까? 얘가 마이너스 6MV야. 그러면 마이너스 M 2'이 마이너스 8MV랑 같아. 2'은 얼마? 8V가 되네.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P가 A로부터 받은 거. 그런데 A가 처음 속력이 얼마나 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V래. 맞아? 그러면 문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뭔데? 이 P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A가 받은 충격량. 이 구간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이 변화를 해주면 되는 거 맞아? 이때 나중 속도가 얼마? 8V.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8MV 빼기 뭐? MV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 7MV가 되겠죠. 풀이 좀 적어줄래요? 이거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을 텐데. 맞췄어? 예. 아, 아니. 적어주세요. 쌤 14번의 기억 14번에 기억해야 돼요. (12번) 풀기 다 했어요? 자, 14번 좀 간단하니까 금방 한번 볼까? 기억 기억만 하면 돼요? 네 그림 가는 사람이 제기를 찾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제기가 V의 속력으로 수평선 P를 지나 올라가 Q에 도달한 후 내려와 0.8V. 어허.
이 기억을 모르겠다고? 네. Q에서 속력이 뭔데? 네. Q에서 속력이 얼마야? 0이요. 0이지. 그런데 Q에서 속력이 0인데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럼 물체가 어떻게 되겠노? 정지해야죠. 정지 아니에요. 제2차기 하고 있는데. 이게 순간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힘이 없으면 계속 그 상태로 떠 있어야지. 근데 얘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힘을 받으니까 내려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Q일 때는 0 아니에요. 힘이 속력이 0인 거지. 자, 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중력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갈 때 작용하는 힘이 뭐 있는데? 아 중력밖에 없네. 그리고 중력 아래쪽으로 중력 작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속력이 줄어들겠지. 네. 그러다가 여기 딱 최고치를 찍으면 속력이 0이 되잖아. 네. 그럼 속력이 0이 될 때는 중력이 없나? 아니야. 어?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력이 0이 될 때도 속기가 중력이 없어? 야 그 영상 찍고 있다. 에이 눈 돌아오겠다. 잠시만요. 인정하기 싫지. 인정. 뭔가 정지했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것 같지. 잠시만요. 난 기다릴 수 있어. 5분만 기다려주세요. 5분? 맞히겠다 이거지 지금. 됐어? 중력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하나 얘기했는데 어. 알겠어요. 아저 뜨뜻미지근한 정 많은 건 뭘까? 진짜 알겠어? 찜찜한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찜찜. 어? 심심한데. 아 찜찜. 찜찜한 게 알겠다고. 그런데 그게 많이 틀려 애들이. 그 부분이 많이 틀려. 그러니까 뭔가 속력이 0이면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힘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이해만 되면 되는데 그게 힘이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그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어떤 상태인지만 생각해 주면 돼. 힘이 없으면 계속 정지를 해야죠. 근데 이거 위로 처음에 던지잖아요. 위로 던지잖아요. 그럼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에 힘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힘이 없는 거지. 내가 주는 힘은 없는 거잖아. 아 오케이. 그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너희들 12번까지는 필기 다 했어? 대충 했습니다. 네. 이제 15번 해야 돼요? 13번이죠. 아, 13번 봅시다. 13번 하면 너희들 죽는 거 알까? 그럴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13번 하면 안 돼. 왜요? 너희들 타선 포텐셜이랑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연력학 한번 해볼까? 19번. 풀시당 19번 한번 해보자, 19번. 이거 합시다. 19번 할래, 20번 할래? 20번이요. 근데 난 뒤에서 나는 거 같이 했어. 맞았어. 과자 먹어도 돼요. 뭐? 과자 먹어도 돼요. 뭐 해가고? 과자 먹어도 돼요. 아, 네. 저 박승민이 열심히 먹었는데. 그건 중성이도 먹고. 그렇게 저희 식습관 이상하게 승민이 미안하게. 하사도 잘못 그린 거야?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좀 그림 잘 그리시네요. 고맙다. 진짜 다들 막 갑자기 칭찬하니까 적응이 안 되거든요. 맨날 이렇게 먹히는 관계 같은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랐네.
자, A에서 B로 되는 관계.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는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야. 방출 열량 얼마? 500. 그 다음에 여기서 내부 에너지 얘가 200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일을 하면 얘들아 A에서 B로 가는 거는 열을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예? A에서 B로 가는 단계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 열을 흡수하는 걸까 방출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흡수를 하겠지. 흡수해서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늘어나니까 일을 한 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V가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 단계 요 면적이 한 일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부피가 늘어나면 일을 한다 얘기했죠. 우리가 열력합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열력합 제1법칙의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한 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부피의 변화가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외부에다 일을 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500만큼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 일을 받아버릴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A에서 B 단계로 부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그러니까 플러스 500. 그러면 일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피가 늘어났단 말이야. 부피는 늘어났는데 부피는 증가했는데 압력은 어때? 압력은 일정해. 그지? 그러면 부피가 원래 늘어나는 압력은 어떻게 되려는데? 줄어들어야 되지? 공간이 늘어났으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해야 될 거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기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충돌 횟수랑 같다 했잖아. 그런데 공간이 늘어났는데 충돌 횟수가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돼줘야 되는 건데? 속력이 빨라져야지. 속력이 빨라지려고 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줘야 돼? 높아져야지.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지. 그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지금 얘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데 증가했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야?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부피 증가, 압력 일정. 그러면 그 속도가 증가해야 되고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그럼 한 일은 얼마야? 설명만큼 일을 했겠지. 왜냐면 Q가 500이고 얘가 200이니까 얘는 300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 B에서 C로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지? 온도 변화는 없는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 선생님 부피가 늘어났어. 뭐라고? 응? 저거 200이에요. 뭐라고? 내부 에너지 300이에요? 300. 30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거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얘가 없으니까 인마가 0이니까 Q가 P 곱하기 델타 V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 맞지? 그럼 부피가 늘어났잖아 지금 B에서 C로 갈 때.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한 일이 플러스인 거 맞나? 그럼 받은 에너지도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돼야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흡수 또는 방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150이 될 거고 한 일도 얼마가 될 거고 150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 C에서 D로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400이래. 자, C에서 D. 여기서는 한 일이 있어 없어? C에서 D로 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0이야. 일은 0이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줄어들었어. 그럼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충돌 횟수가 줄었다. 그럼 충돌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려졌다. 그지?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졌다.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건데?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400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지금 기억이었단 말이야. 그럼 기억 마이너스 400 나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400인데 문제에서 흡수 또는 방출을 했으니까 얘가 400을 해줘도 되겠죠? 네.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D에서 A로 가. D에서 A로 가. 그럼 D에서 A로 갈 때 열량은 없어.
받은 영향이 없대. 그러면 D에서 A로 갈 때는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지? 부피가 줄어들고 있어. 그럼 1을 받은 거지. 1을 받았으니까 1의 양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00만큼 일을 하고 에너지는 네. 100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D보다 높다. 온도를 봐야 되는데 A랑 D야. 그러면 D는 D에서 A는 지금 100만큼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잖아. 그죠? 온도가 높아져서 얘가 지금 A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그 말은 A랑 D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온도가 높다는 건데? A. A가 더 높다는 거지. D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A로 된 거니까 온도는 A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하기 맞고 니은은 아까 400 맞고 그다음에 열기관의 효율은 아까 어떻게 계산했죠? 내가 뭐라 돼?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받은 에너지 양분의 한 1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받은 에너지는 이 에너지 값 내가 이것들을 지금 다 표시를 했는데 받은 에너지라는 얘기는 어떻게 준다는 거라고? 다 받은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흡수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흡수한 에너지가 되는 거는 얘는 아까 마이너스 나와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흡수한 거는 총 얼마? 500 더하기 150. 얘가 흡수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한 1은 얼마야? 1은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 250.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13분의 4가 나와요? 13분의 5. 13분의 5가 돼. 그래서 틀린 말. 영상 좀 정지해줘.